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민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최진봉 목사님만 뵈다가 또 김용민 목사님 뵈니까 딱 무게감부터 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게감도 그렇고. 무게감도 우리 최진봉 목사님은 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목사고,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인데 예장 합동교단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성 목사, 여성 장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희한한 곳이에요. 예. 거기서 정상인 목사는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진봉 목사님. 최진봉 목사님 이걸로 화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방금 멘트로. 화를 잘 안 내세요. 예, 화 잘 안 내시고. 예. 기장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교단으로. 예. 넘어올 수 있습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사이즈로 보면은 그 최진봉 목사님 교단이 한 10배는 더 클 거예요. 예. 그렇군요. 큰 교단에 있고. 큰 만큼 쭉정이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목사님, 우리 교육 목사님의 말씀은 또 새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평안나무 이사장이자 또 목회하고 계신 김용민 목사님 반가운데 신천지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어서 또 그 분야 전문가인 김용민 목사님 좀 모셔봤습니다. 어제 그 CBS 노컷 뉴스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가 바로 그 신천지 관련 기사더군요.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여다본다 이런 기사.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다. 신천지 들여다본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신천지가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본부 경기도 과천에 있거든요. 거기를 급습했습니다. 맞아요.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기억납니다. 급습했고 심지어는 그 이만희 별장 가평 거기도 공교롭게도 경기도 권역인데 거기도 쳐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코로나하고 방역에 힘써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종교기관이 앞장서서 이 방역 규칙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교인들을 계속 모으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그 역할을 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신천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 힘으로 반드시 손봐야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했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신천지 교인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 TV가 있었나 봐요. TV 화면에 뉴스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오니까 차마 이 자리에서 인용할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쓸 수 없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신천지의 정통한 정서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천지가 발발발발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신천지를 탈퇴한 분들이 민원을 냈고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지시했어요. 이름으로써 지금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신천지의 위력, 신천지의 파워 이걸 무시할 수 없다. 그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 환경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항상 있어 왔는데요. 어느 정도예요 이게? 신천지 현재 교인이 2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만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을 넘어가면은 이들이 휴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장해 왔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긴 게 2016년 기준으로 14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뒤로는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열심히 믿는 순서대로 14만 4천 등까지 매겨지고 1등부터 그들만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조직. 근데 세각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세가 상당하죠. 사가 상당하죠. 세가 상당해요. 14만 4천 명. 근데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텐데 네. 한국 개신교인만 뭐 800만 가까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개신교가 그냥 살짝 콧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그 규모만 보면 규모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어떤 결집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들의 또 행동 능력을 따지면은 실행 능력을 따져보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집력이 할까요? 네. 뭉쳐가지고 뭐 실행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특히 힘이 세다. 정당 전체 국민들의 그 어떤 여론을 바꾸는 건 좀 힘들 수 있어도 그 정당 경선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특히 지난 2022년 21대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에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들어가서 당 여론을 바꿨다. 당시에 그 경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심은 윤석열 그리고 일반 여론은 홍준표. 이렇게 됐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신천지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윤석열을 밀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신천지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데 홍준표 이분이 대구시장 되고 나서 신천지에 달라붙어 가지고 신천지가 자기들이 이겼다. 뭐 이런 집회를 대구에서 열 때 화끈하게 밀어줬습니다. 장소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 날 좀 밀어줘. 아마 그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암묵적인 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번에 그 경선에 최종 경선에 오르지도 못했죠. 하와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분노가 많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신천지를 이렇게 챙겨줬는데 하는 그런 정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윤석열과 신천지는 또 어떤 관계냐? 네,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말이죠. 그때 코로나 방역건으로 신천지가 궁지에 몰렸을 때 사실 추미애 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는데 그렇죠. 이만희에 대해서 봐줬어요. 구속영장도 사실 집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신천지를 봐준 것이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쪽에서 특히 이만희 씨는 윤석열을 도와야 한다. 이런 정서가 있었고 그래서 대선 경선 때 윤석열을 밀었고 또 아울러 그 대선 때는 또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자신의 불구대척의 원수지간인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길을 썼고요. 그 신천지 안팎의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들은 계속 제기가 돼 왔고 그런 증언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이만희의 별장 거기를 털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감히 우리의 어떤 성질을 할 수 있는 곳을 털다니 이건 우리에 대한 도발이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치를 떨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치를 떨기보다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을 거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불법 행위를 지적한 인권연대 리커버 얘기를 들어보면 신천지가 무상 노동력 착취, 금전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단체다라고 규정을 했던데 이게 어떤 행위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이탈자들 하는 얘기가 여기는 교리도 이상하지만은 교리를 넘어서서 교리야 뭐 이상한 교리 많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집단이다.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어떤 경각심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만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나를 만약에 재판정에 세운다. 그 판사는 나중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규범인 이 법을 쌈싸먹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교주의 성폭행도 증언자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공모 씨라는 분인데 실제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92년에 입교를 했는데 한 4년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세뇌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는지조차도 이 감을 잡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탈하고 보니까 이게 느껴졌던 것이죠. 자기가 이제 놀이개로 활용됐다는 점을요. 지금 속속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왜 신천지에서는 거기 가입하고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의문의 해법은 이겁니다. 이만희 교주 이만희가 불로장생한다. 불로는 아니겠죠. 많이 늙었으니까 예.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이탈한 분들 중에 고위직이 많은데 신천지에서 이만희 사망이 확인되면은 아마 신천지는 급속하게 붕괴될 것이다. 네.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게 일단 믿어버리면은 네. 이 믿음이 허상이라 할지라도 계속 거기서 또 이탈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잔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신천지는 이만희 사후와 함께 완전히 이제 몰락기로를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군요. 예? 신천지의 교리를 좀 설명해 드려 볼까요? 교리요? 예. 그럼 잠깐 하시죠. 알아야 이제 사실 비판할 수 있는 거고 허상을 알 수 있을 텐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맨 끝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전부 다 비유, 기호,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는 물론 구약 성경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왜 요한계시록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라는 거야? 무슨 뜻으로 이렇게 네. 비유적 표현을 쓰지?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네, 붉은 용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비밀을 일러주는 것이고 말세에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신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풀이해 준다라는 의미의 네. 뜻을 풀이해 주는 선생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예. 보혜사가 바로 이만이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가진 말도 안 되는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네. 요한계시록은요 기원 후 1세기 때 만들어진 성경으로서 왜 그런 알 듯 모를 듯한 기호와 상징과 비유를 썼느냐?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곳이 반모 섬이라는 알카트라즈 섬 아시죠? 네. 섬이 감옥인데 그 밖은 바다예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갇혀 있는 곳인데 여기서 편지를 썼단 말이죠. 네. 요한계시록이 편지예요. 이거를 외부로 보내야 되는데 칸수가 읽을 거 아닙니까? 칸수가 읽는데 막 네로 왕제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찬양하고 이러면은 밖으로 내어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상징과 기호와 비유로 해서 밖으로 보낸 건데 그 취지를 완전히 왜곡해서 신이 말세에 이걸 알아차릴 만한 선생을 보내가지고 이걸 풀이를 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이만이다라고 신천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단히 위험한 게 한경직 목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폭압적인 독재자이자 스스로 신이라고 일컫는 이 황제를 비판하는 건데 그 한경직 목사는 그 붉은 용을 공산주의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 기원 후 100년도 되기 전에 쓴 책인데 이게 1700년 뒤에 나올 공산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나친 비유죠. 그런 식이라면은 그 붉은 용은 붉은색 정당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붉은 용은 바로 말세에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한경직 목사가 막 떠들었고 그 설교를 들은 청년들이 결국 제주도 가가지고 빨갱이를 소탕한다면서 민간인을 학살했죠.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을 정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런 비극이 또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해석은 기원 후 100년 그 무렵의 상황으로 쓴 것이라고 그렇겠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21세기 오도록 새롭게 해석하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정말 그렇네요. 지금 밑에 구독자 수죠. 247만 9,412명. 그게 지금 한 10만 명 정도만 더해지면은 13만? 12만?
아, 250만 되려면요. 예. 2만 명 정도만. 2만 명. 오면 250만이 밤에 되고. 산수를 해가지고 아주 좀 약합니다. 예. 밤에. 2만 명. 지금 구독자 수 2만 명은 구원받습니다. 금방 되겠는데요. 구원 받으니까 빨리 구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마이 TV. 농담인 건 네. 아시죠? 예. 네, 구독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늘 또 248만 원 저희가 또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 여러분 이재명 정부 때는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자산 증식의 최고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실 공익적인 투자 아니겠어요? 부동산이야 이제 뭐 자산 증식하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돌아가는 건데 주가는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익적인 그런 뭐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이 잘 돼야 또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 있으니까. 또 개인도 자산 증식되면 좋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주가 조작하면 한 번에 그냥 날려 버릴 거야. 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가 바뀌고 있고. 그 말 듣고 그 우울증이 생겼나? 누군지 모르겠습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네. 큰일 났다. 딴 건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모 씨 지금 서울 아산병원 VIP실에 있는 그 김모 씨가 우울증이 갑자기 온 것은 평택과 유관하다. 평택? 평택항에 무언가가 들어왔는데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왔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추후에 차차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드러나게 되면은 지금 윤 어게인 소수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윤 어게인이 사라질 것이다. 윤 어게인은 해야죠. 윤 다시 감옥으로 어게인. 이건 다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알겠습니다. 자, 3,000 코스피 돌파한 역사적인 순간에 또 오마이 TV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3,000 돌파한 상황에서 오마이 TV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구독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또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요. 말씀드리면 올라가고 말씀 안 드리면 안 올라가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 우리가 언급할 때 눌러야지 이렇게 구독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만희처럼 2만 명 지금 마지막 구원의 방주의 남은 자리다. 남은 자리다. 이만석 남아 있습니다. 자, 선착순을 받겠습니다. 기다려 보겠고요. 자, 여기서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한 이걸로.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 같아요. 꽃놀이 패죠. 꽃놀이 패입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신천지가 지금 이탈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건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뭐야 영생한다면서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몇 차례 엄청난 그 내부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김남이라고 있었어요. 김남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분명히 기혼자인 이만희 씨하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추문도 나왔는데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그 김남희 씨가 이탈을 했습니다. 한번 눈밖에 났나 봐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공모 씨 앞서 말씀드렸던 성폭행 피해자. 이 신천지에서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이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분이 그렇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 내부도 또 한참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내부는 폐쇄적이고 그리고 혹시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감시하고 이게 자유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코너에 몰린 신천지로서는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 보수 개신교계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신천지가 자꾸 기성교회를 말하자면 탈취를 합니다. 이게 산업기기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추수꾼 전략. 추수꾼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아주 신앙이 좋은 듯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 교회에 들어가요. 거기서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류가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담임 목사 내쫓고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넘어간 교회가 많아요. 그래요. 이걸 뭐 산옮기기 전략, 추수꾼 전략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기성교회는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신천지에게 교회를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컸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입구가 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 이게 네. 붙어 있어요. 예?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만민중앙교회 아십니까? 이재롱 목사. 네, 또 교인들 성폭행했던 이분 교회가 제 예전에 있던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갔더니 그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까지. 야,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유유상종인데 서로 출입 금지라고 하니까 이게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예, 이재록 씨는 뭐 지금 죽었다고 하니까 뭐 이제 망인이 됐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기성교회는 굉장히 신천지에 대해서 네. 배격하고 배타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제 아버지께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실 때도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예. 굉장히 그 신천지 하면 일을 가는데 여기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전에 매불쇼 나가서도 했던 말인데 그 제 동생이 이제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음악 PD로 있을 때였는데 네.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너 신천지하고 일하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동생이. 어. 아니 어떻게 신천지하고 일할 수 있냐고. 아니 신천지하고 일하면 뭐가 어땠어요? 알고 봤더니 그 제 동생하고 같이 일했던 분은 신천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이 신천지예요. 사람 이름이 신천지고 물론 이제 그분은 저 신천지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고 이름이 신천지. 근데 어머니 어디 가서 얘기를 잘못 들으셔가지고 네. 제 동생이 신천지하고 같이 일을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성이 신이고 이름이 천지.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 네이버 같은 데 가서 입력해 보세요. 그분 신천지가. 그 인물 프로필에 나옵니다. 그분이. 아, 그래요? 예. 와 유명하신 분. 이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PD고. 예.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분한테 했더니 썩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예. 그런가 봐. 어쨌든 이 예. 그래서 기성개신교가 굉장히 지금 신천지를 싫어하는 마당인데 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신천지를 제대로 탄다? 이거는 보수 기독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아까 보수 기독교 합해서 기독교 전체 80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열심히 털면 털수록 이득이 된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꽃놀이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떠는 거지 신천지는. 이번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또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면야 뭐 턴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증언자들이 특히 내부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증거를 갖고 또 피해자가 직접 자기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신천지가 이만희 사전에 죽기 전에 몰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분들 그 이탈자들 피해자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사회 악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신천지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악을 내뿜어내는 그런 그 굉장히 사교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분들만 제대로 불러서 제대로 조사하면은 이건 뭐 신천지에 대한 응징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신천지의 마음은 또 어떨 것이며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듯이 보수 기독교계 민심까지 얻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근데 저는 조사가 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종교 단체의 외피를 두를렀기 때문에 좀 주저할 수 있는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회 악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횡령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단계도 있었고요. 성폭행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 사회 악, 사회 규범을 어긋나는 이런 법 위반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규명한다면은 얼마든지 신천지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정치적 맥락에서 하나 더 짚어보자면은 선거 개입. 신천지의 선거 개입은 2007년 이명박 경선 때부터 두드러졌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그러면 2007년 대선이 있었죠. 2012년 또 2017년, 2022년, 그리고 2025년
이번 선거에서까지 그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 같은 것들을 아주 백일하에 다 드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유사한 그런 사이비 집단이 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 종교의 이름으로 네. 예, 이런 일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지 않을까, 원천봉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예. 예.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대한. 제가 지금 뭐 개신교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네. 한마디 더 하자면은 지금 개신교의 문제는 이런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하고 유사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른바 자기들이 본류라고 얘기하면서 본류가 사이비를 닮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냥 되죠. 뭐 이렇게 교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다든지, 네. 교회 그 공공 재산을 그걸 사유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과연 신천지만의 일이냐 이거예요. 네. 모든 것들을 다 그 백지 상태에서 들여다놓고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도 자성을 해야 되고. 네. 최진봉 교수님은 목사님은 어쨌든 계속 담임 목사도 아니고 네. 설교 목사 정도인데 뭐 그 사람은 자성할 게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본인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잘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 잘하시고.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우리 최진봉 목사님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큰일 하셔야 되는데. 네, 예. 큰일 하셔야 되고 지금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올까봐 전화 용산. 그 예전에 그 이필상 교수님이라고 고려대 총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벌써 17년 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17년. 그때 정운찬 국무총리 그 임명 즈음이었는데 저 같은 별볼 일 없는 나부랭이한테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지식인들은 부끄럽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국의 이른바 스카이 대학의 교수 80%가 자기 잠자리 머리맡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휴대폰을 놓고 벨소리를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자기 부를까봐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학계에서도 보였었는데. 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제가 뭐 여기서 좀 여담 하나 더 하자면은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학자 출신은 좀 기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어떤 자문기구로서 뭐 위원회에서 역할하는 거야 좋은데 뭐 정말 개혁해야 할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런 그 개혁 대상들과 맞붙었을 때 우리 학자 분들은 너무나 참 뭐랄까 약해요. 민들레 같은 분들입니다. 걔네들한테 뭐 완전히 당하고요. 집단한테 당할 수도 이용당하고 있으니. 그래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번엔 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요직에 올라야 하지 않겠나.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은 제대로 대응을 또 해야 되니까. 범죄 집단이에요 거의. 그러게 말입니다. 때문에 뭐 학문으로 뭐 이론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는 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최진봉 교수님은 가서 또 강단이 있으시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또 생각해보니까 학자네요. 최진봉 교수님 좀 다르다. 잘하실 거다. 저는 또 목사니까. 또 목사님이시. 목사가 싸움 잘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잘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그 랩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랩. 시사 랩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강단이면은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소문에 의하면은 저기 개봉동에서 1대 13으로 붙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깡패들을 일망타진한. 그래요. 몸집만 보더라도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단단해. 몸이 단단하세요. 이게 만져보면. 살코기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 다른 느낌. 최진봉 교수님은 그래서 그 학자에서 예외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에서도 예외.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예외입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예외다. 예외입니다. 정말 잘할 수 있다.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다. 정리를 해보고 어쨌든 전화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할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 최 교수님께도 제가 좀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좋아. 이게 어쩌다가 전화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통신 상태가. 그렇죠. 안 터지고. 그다음 KT 거 하나, SKT 거 하나, LG
U 플러스 거 하나 해가지고 세 개를 좀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괜찮네. 그거 진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꿀팁 아니겠습니까? 꿀팁. 못 받으면 그거 얼마나 황망합니까? 이 사람 전화 안 받는 거 보니까 할 마음이 없구만. 하고 스킵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휴대폰 석대는 꼭 마련하셔야 된다. 좋은 팁, 꿀팁. 예. 정말 이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어떨지 모르니까 알뜰폰까지. 알뜰폰까지. 예. 좋습니다. 네. 좋은 팁을 신인문 교수님이 꼭 알고 싶어하는 그 팁을 주셨습니다.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 신천지는 정말 그 교리를 들여다 보면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그 진보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요, 웃음도 안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실소를 금치 못해요. 그 청계산을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청계산을 신의 산이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받은 곳이 이제 신의 산 아니겠어요? 그 신의 산인데 왜 그 청계산이 신의 산인가? 그 청계산 옆에 과천이 있잖아요. 과천이 신천지에는 성지고. 왜 그래요? 그 신의, 개천, 청계산.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청계산은 전혀 다른 의미의 청계인데 신의 산은 또 시내가 졸졸 흐르는 시내물이 아니라 시나이산 아니에요? 시나이산. 그러니까요. 그렇게 억지로 엮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인간들한테 휘둘리고 먹히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성에 대한 조사도 조사지만 교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깨어 있어서 잘 봐야 된다. 이건 가스라이팅의 문제인데 있어 보이는 굉장히 박력 있고 또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이러면 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참 종교의 그 빈곤한 종교의 특성인데 뭐냐면 이 존재론적 종교의 또 특성이에요. 눈에 보여야 믿는. 성경에서는 도마와도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보여야 이게 믿어지는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저렇게 사이비들한테 휘둘리기 일수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르치는 교훈, 가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신앙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짠 하고 슈퍼맨처럼 뭔가를 보여줬을 때 거기에 저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딱 그 수준에 맞는 종교를 택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새겨 들어야겠네요. 그 성찰하는 신앙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라는 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늘에 있거나 혹은 짠하고 열리는 곳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박봉규 수요일에 하는 방송에서 우리 최진봉 목사님하고 신인규 변호사, 최진봉 목사님, 저랑 또 신인규 변호사는 집사니까 그때 참 성경적인 또 얘기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 최진봉이 뭘 합니까? 농담입니다. 이거 잘라서 보내주세요. 최진봉 교수님한테 이 부분 잘라서 보내주십시오. 깜짝 놀라시죠. 신인규 집사가 뭘 알아?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어요. 김용민이 불렀던 이 재미와 감동과 또 이 어떤 그 정보와 이런 것들이 신앙에도 넘쳐나는 도움이 되네요. 앞으로 종종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이제 속보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국정기획위에서 검찰 업무 보고는 있었거든요. 중단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공약 분석이 미흡하다. 공약이 없다. 이게 무슨 업무 보고냐? 태자로 온 거죠. 잘하셨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한주 위원장이 이한주 위원장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 보고할 게 없지요. 이제 개혁 대상이고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서 이제는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검찰은 기본적으로 직위원 판사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시켰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해서 박수를 받을 일은 심우정 총장
사표 받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박수를 받을 그런 업무 보고가 될 텐데 네. 뭐 공약 분석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고 네.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 아마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한 기본적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이를 수긍하지 않는 내용으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믿음직스럽네요. 딱 이문정 검사와 김규현 변호사, 유사명 위원장이죠? 자,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맞죠? 네네네. 예, 저 얼굴 가려가지고 듬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 업무 보고 이게 뭐야? 장난해 이거 아니에요. 네. 형식도 못 갖췄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흡족해집니다. 흡족해지는. 검찰은 정말 모습?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 보였던 태도를 보더라도 아니 최소한의 품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김건희를 불러다 놓고 그것도 저기 엎드려 절받기처럼 엎드려 수사받기 수사하기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면서 지멋대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내란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이진숙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오늘 또 업무 보고를 했대요. 네. 방통위 업무 보고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혼자서. 다섯 명이 있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혼자서 하고 있는데 혼자서 했는데 그래서 김현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전에 들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라이브로 공개하는 그런 또 얘기를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진숙을 겨냥한 면이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공개되지 않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이진숙이 이제 뻘소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온갖 뭐 그럴 수 있죠. 뭐 임기 보장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 그런 거 안 했겠죠? 아니 뭐 왜 김밥이에요? 빵 없어요. 얘기 안 했겠지. 빵에 또 진심이신 분이니까. 빵에 진심이니까. 그러면 진심. 어떻게 빵에 가실 생각이 있나? 저 같으면 그렇게 대꾸했을 것 같습니다. 빵을 너무 좋아하면은. 근데 사실은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그렇기 때문에 중계하면 도리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맞서고 있다. 그렇지. 내가 진짜 전사다. 보수의 전사다. 뭐 그런데 말이죠. 이진숙 씨가 이제 국회 이 국회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그 현안 질의 답변 보니까 말이죠. 쩔쩔매더만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1대1로 붙었을 때 과연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씨는 빨리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조화스럽습니다. 부조화스럽다. 그러니까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불편하죠. 불편한 동무인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함께 그래도 회의하면서 토론하면서 가고 있는데 할 거 다 하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취소 판단도 내리고 웃으면서 와 정말 참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데리고 5년 동안 국정 운영해도 할 일 다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어디 가서 합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휘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어도 검찰 개혁 다 했을 거라고.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이.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니 예전에 누가 있든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라이브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하자. 이 기사 보면서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다수당인데 개혁하는 시장 얼마나 충돌이 컸겠습니까? 충돌 많았습니다.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많은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의 공로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케이트장 그 성남시청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스케이트장 원래 연못을 스케이트장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시민들 어린이들에게 이제 공간을 무료로 쓰게 했는데 예산을 깎았어요. 아니 깎은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삭감시킨 의원 이름을 써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용 못합니다.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그래놓고 이재명 시장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네. 그 4명의 의원 중에 3명이 다음에 낙선했습니다. 야 민심에
호된 심판을 그러니까 받았군요.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냥 민심을 얻고 가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가는 예. 거예요. 그 만약에 뭐 돌뿌리가 생기고 바리게이트가 네.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 시민의 힘으로 예. 시민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걸 성남시장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그 보십시오. 그 예. 어제 그 이제 G7 회담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네.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만나서 악수하면서 예. 좋았다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이미 그 유튜브나 뭐 이런 SNS 거예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강훈식 얼굴 막 이런 강훈식이 그 너무 좋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로 외국에 나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짤 이런 거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분이 SNS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네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젠 거의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 민주주의 수준으로까지 우리 민주주의가 격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 외국에서는 또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예. 대단하다고 존경하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이제 김혜경 여사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또 교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민들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예.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안구정화. 지난 정부 때 김건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김건희라는 여인의 그 행보를 보고 속 답답해하셨을 분들 네. 그분들께는 충분한 안구 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구 정화. 표정이 보세요. 너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일단 그 김혜경 여사만이 아니라 교민들 얼굴 보세요. 저 진심으로 환영하는 얼굴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 이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배우자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도 검찰개혁 할 거 다 했을 것이다.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2017년 대선에 나왔잖아요. 경선 때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 양반이 했던 손가요. 그때 말이 기억납니다. 예. 그때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그 당시 이제 후보였던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세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실제로. 예.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많이들 비웃죠. 그래놓고 윤석열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상하관계가 네.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면 검찰개혁 다 했다니까요. 그러게요. 아무런 용모도 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나갈 때쯤까지는 좀 예. 아니 248만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못 나가세요. 예. 이제 못 나가죠. 필리버스터 방송. 그래요? 예, 이제. 그렇군요. 여러분 빨리 나갈 수 네. 있게 좀. 그리고 사진 또 항상 또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 이 9분팔을 받쳐주고 있는. 그 팔짱 끼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우산 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팔을 또 받쳐주는. 이게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광을 팔아서 죄송한데 네. 김혜경 여사를 최초로 토크쇼에 모신 분이 접니다. 예전에 맘마이스라고 맞아요. 첫 회 게스트로 이제 김혜경 여사를 모셨는데 정말 제가 뭐랄까 예. 이분은 정말 영부인감이다. 이미 진작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감이란 걸 알았지만은 부인이 이런 부인 처음 봤다 진짜. 예. 사실 이분을 제가 모시게 된 이유는 이분이 쾌활하고 밝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냥 완전히 머리 다 풀러진 채로 그 진도 팽목항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을 돕고자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모습 그 사진 보면서 아니 진짜 막 어떻게 대중들에게 성남시장 부인이 이런 선행을 했다 이거 보여줄 마음이 있다면은 일단 좀 갇혀 입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 팽목항 세월호 김혜경 치면 아마 그 사진 나올 겁니다. 예, 전 그거 보면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시장의 이런 그 철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구나.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사진 찍혀가지고 성남시장 부인이다 이런 얘기 듣고자 했을까요? 저런 이 외양으로 아닐 거죠. 예. 보십시오. 어떤
정치인 부인 그 사람은 적십자사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무슨 봉사하는데 말이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풀 메이크업을 뭐 했어요? 사진 찍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네.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어떤 여성분을 경로하게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 사진 때문에 사셨던 분, 분. 예. 지금은 서쪽으로 이주하신 어떤 분. 예. 또 최근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분을 경로하게 했다는 썰이 있는데 보십시오. 예. 저렇게 누군지도 비교가 됩니다. 예, 누군지도 모르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데 지훈이스님이 댓글 주셨어요.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영부인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가 보고 있는 김혜경 여사가 실제 김혜경 여사입니다. 조금 더 과장되거나 혹은 좀 더 자기를 미화하려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김혜경 여사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요. 다시 한번 대통령의 또 이 대통령 배우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저분이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집사인데, 교회 집사예요. 저도 집사예요. 박정호 집사? 예. 신인규 집사? 예. 최진봉 목사?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진봉 목사와 함께 박봉교회 하고 있어서 교회 얘기도 막 그랬었는데 김혜경도 집사님이시군요. 네. 박용규는 어떨까요? 박용규. 용이죠. 박봉규와 박용규. 예. 이거는 퀄리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날 겁니다. 목사니까 목사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김혜경 여사가 집사고요. 그 예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인데 이 양반이 이제 사실은 그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되기 전에는 그 교회에 나갔는데 시장이 어떤 특정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와가지고 민원을 넣는다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배 끝날 때쯤에 기다리고 있고. 또는 맞아요. 또 내가 시장과 같은 교회 나간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시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직자의 어떤 윤리와 이런 책임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분의 철학이에요. 그 교회를 떠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교단이 공교롭게도 우리 최진봉 목사님과 같은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 목사들이 이재명 시장을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예. 그래서인지 이 목사가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을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다. 제명까지 했어요. 그랬어요. 예. 이거 너무한데. 그러니까 신천지 못지않게 그 목사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47만 9,442명인데 한 558명만 557명만 구독하시면은 이 목사님이 제 방송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기대됩니다. 언제 마무리가 될지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되는데. 자, 이거 채우는 거 600명 정도 채우는 거는 그럼 저희가 다음 방송에 채우는 걸로 하고 또 목사님 바쁘시니까 바쁘진 않습니다만 빚을 지신 거예요. 한 600명 구독자 한 555명. 계속 올라가고 554명. 나간다니까 지금 나간다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550명 정도 다음에 오셔서 구독자 수 늘려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유쾌하게 잘 들었고 또 오늘 또 특히 뭐 최진봉 목사님이 우정 출연해 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함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옆에 느낌이 그게 우정 출연이면은 거의 없다도 이제 우정 출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의 없다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전혀 안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우정편 시키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천지 얘기를 좀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나와서 말했는데 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 이제 악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전광훈 같은 사람. 아니 교인들 앞에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대가리 박아가 이게 웬 말입니까?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선거법은 쌈 싸먹고 말이죠. 정말 이제 종교가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뭐 이른바 정통 사이비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개신교는 그럼 신천지보다 낫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아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종교인들이 또 그 종교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나의 개인의 구원과 영달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네. 사회 공익적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네. 단계로 우리 종교인들의 수준이 좀 격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449명까지 그새 올라왔습니다. 예.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얘기해놓고 한 1시간 더 할까요? 예. 450명까지 올라왔어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목사 말씀 나눠봤습니다.